경기 신용보증기관 수원지점의 조인식 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희 앞에 그 참여기관에 나와 있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처럼 보통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업무가 가장 큰 중요 업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산하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그 금융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경기도에서 원래 진행하고 있던 경기도 육성자금을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면서 좀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 작년부터 그 트위터 계정, 그 유튜브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검색을 하시면 그 동영상으로 그때마다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그 자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계정에서 검색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용보증제도 개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부지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다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신용보증은 그 재단에서 기업체에 보증을 제공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재단이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재단 기금과 다른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경기도 내 지역의 그 경제정책을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이제 오산시 청정차용 특례보증, 그다음에 양수시 운수기업 특례보증, 광주시 소규모 제조업 특별처리 협약보증 등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 재단의 일정 금액 그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그 시군 특례보증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 그 시군별에 있는 저희 재단 지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바로 그 시군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 특별 특례보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영세소상공인 중심의 보증을 주로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시정 보증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배정, 저게 이제 경기도 자금 배정,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 업무는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 자금이라든가 신용보증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 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또 상담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요소 진단 및 상담, 재무주치 제도 운영해서 혹시 그 저희 기관을 이용하신 그 사장님들이 좀 어떤 어려움에 좀 닥치셨을 때 저희가 좀 일정 정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담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그 영세 자영업자 지원하는 금융 상품 중에 다드림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 속에 이제 영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보증료 제로 정책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증료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원 대상에 보시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라서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긴급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클래스 보증은 작년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그 경기도에서 소재 부품
그다음에 장비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 대책을 이제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는 경기도 자금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이제 1,5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운전 자금은 5억 원, 시설 자금은 30억 원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시설 자금은 여기에는 그 공장의 건축이라든가 공장의 매입은 적용되지 않고요. 시설 자금은 오로지 그 기계 설비 구입 자금만 저희가 진행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클래스 보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가 그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이제 전국에 이제 다 하나씩 있는, 각 도에 하나씩 있는 기관인데, 원래는 이제 법상으로 신보, 기보 저희 다 합쳐서 8억 원 이상 보증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좀 탈피를 해서 좀 신보, 기보 뭐 8억 원 이상 쓰고 계시는 업체더라도 저희 해당이 되시면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중에 시군이 추천한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은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나의 뭐 사업장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시군 추천 특례보증은 다 적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은 이것도 경기도 자금의 일부인데요. 경기도의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 사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대표자가 만 20세에서 39세 이하이거나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인데, 세부 요건은 이제 그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신 지 2년 이내에 되어 있는 특허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특허가 2년 이내 출원 중에 있을 업체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고, 은행은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 되겠습니다. 이거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은 이건 이제 저희 그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협약한 시군이 돈을 출자를 해서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그 업종을 영위하시는 게 뭐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영화 등 콘텐츠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는 업체들이면 저희가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고, 보통 이제 이런 특별한 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그런 보증보다 그 보증 한도가 더 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신용 평가가 좀 완화가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각 저희 저희 지점에 가서 상담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도내 31개 시군 중에 이 자금은 가평, 과천, 동두천, 안성, 양주, 연천, 오산 여기는 아직 협약이 돼 있지 않아서 지원이 제외돼 있고, 나머지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신 그 자금 되겠습니다. 재단의 핵심 추진 사업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이 아무래도 좀 핵심적인 저희는 추진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금이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다드림론이 있고, 그다음에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례보증, 그다음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특례보증, 창업 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 뭐 이렇게 그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그 지원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례보증은 PG사의 대금 지급 지원으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온라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고 대출 기반은 농협은행입니다.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특례보증은 여기 지금은 이제 자금이 좀 소진이 돼서 요건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고, 향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건 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은 일단은 대표자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거는 이제 한번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에 특허 등 뭐 그래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사업성이 양호해서 재이기 가능성이 높으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억 원 이내에서 뭐 진행을 해드리는 업체이고요. 요것도 경기도 자금의 일부인데 이 업도 이제 저희 각 지점에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사회적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은 총 1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특별 지원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은 지원 규모가 총 1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업체당 2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상가 매입 특례보증, 요거는 이제 융자 한도가 실소유 자금의 40% 이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하고 지금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으로 연락을 하시면 요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정책자금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주로 하는 정책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자금 중에 그 중소기업청 자금이 있고요. 이런 걸 전부 다 정책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금리가 일반적인 그 은행 금리보다 싸다라는 데 그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수출용, 그러니까 이 운전자금 중에 수출용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이 2억 원 이내에서 좀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금이 기존에 4년이었는데 1년 것이 이제 원래 3년에서 1년 것이 4년 분할 상환, 그래서 총 5년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거 좀 하나가 좀 달라진 점. 그리고 지금 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는 거는 이제 운전자금에 대한 시설 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작년하고 바뀐 거는, 일단은 작년에는 공장, 창고, 부설 연구소를 그 건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장, 창고, 판단 부지를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비나 매입비 80% 이내에서 그 업종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업종에 대한 좀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30억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제조업이 아니신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이제 한도가 좀 하향됐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자금의 좀 큰 변동사항은 뭐냐면, 그 경기도자금 지원 대상 업종 중에 건설업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중에 일반 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은 경기도자금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건설업 중에서 그 전문직별 공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점에 좀 문의를 하셔서 내 그 업종이 지금 여기 해당이 되시는지 안내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자금, 육성자금의 그 융자 방식을,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기금융자 방식과 협조융자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조융자 방식은 뭐냐면, 은행에서 회사에 주는 이자의 일부를 경기도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은행에서 일단 사장님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사장님들한테 받아야 될 이자 중에 일부를 경기도에서 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신속하게 보증서와 자금배정서가 나가면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가 보통 있기 때문에 은행 그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기금융자 방식은 뭐냐면, 이건 아예 그냥 그 은행에서 그 경기도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와서 그 사장님들한테 그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가 2020년도 경우에는 2.85%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은행에서 그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금을 차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최단 한 일주일에서 최장 3주 정도까지 대출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더 낫다 그르다를 지금 여기서 판정을 할 수는 없고, 대출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은행 담당 직원하고 우리 회사는 이 둘 중에 어떤 거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미리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요거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출을 직접 해주는 주체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자는 은행에다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나한테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운전자금 중에 세부 생긴 수출형 기업 지원자금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보유 기업 확인을 하려면
저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게 많이 주시는 거는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기관에서 좀 주는 그런 그 증명서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내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금 그 홍보를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좀 아래에서 영세하신 좀 사업자분들부터 지금 저기 좀 많은 매출을 올리시지만 지금 그 커다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자금이 또 경기도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정책이 나올 때마다 뭐 새로운 자금이 계속 좀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일일이 저희한테 상담을 여쭤보시고 뭐 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유튜브에 저희 그 재단에 대한 홍보 지금 그 동영상을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밴드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저쪽을 이용해서 항상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뭐 새로운 자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생길 때마다 저기 항상 그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손동현 센터장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많은 여러 기관 설명 들으시느라고 머리도 상당히 바쁘실 거고 지금 또 하시던 협론 또 제껴두고 오셨는데요.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기관들이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를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앞서 기관들이 주로 이제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설명을 들으면은 아마 다들 비슷비슷할 거예요. 물론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 업무라든지.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소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 업무도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현장 실사에서 바로 대출을 하는 그런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올해 시장진흥기금 약 대출 관련된 업무가 거의 90% 이상인데요. 2조 3천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많은 그 정책자금 예산이 지원이 돼도 실제 수요자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복이에요.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줄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정부를 조금 더 알아서 나에 맞추기 위한 시간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질문은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은 요 밖에 나가면은 저희 자금 관련해서는 저희 대출 담당자가 어제까지 저희가 대출을 마감을 하고요.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은 혹여 또 소상공인 관련된 자금이나 기타 업무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밖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거는 다 읽지 못하고요. 일단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제가. 정책자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약 2조 3천억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정액이 됐습니다. 1,000억이라고 해도 저희가 전국에 있는 센터가 약 63개 정도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한 2, 30명 정도만 더 추가 지원 받아버리면 1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억이라는 자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숫자는 많고 지원금이 2조가 늘었던 3조가 늘었던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10인 미만에 제가 해당이 되는
그 제조하시는 공장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서가 필요 없고 저희가 신용 조회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승인해서 대출을 하는 업무입니다. 운전 자금인 경우에는 1년에 한도가 1억까지 대출이 되고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5억 이내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물론 운전 자금인 경우에도 수출을 하는 그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2억까지 한도를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운전 자금도 1년에 만약에 1억씩 내가 계속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5년까지 해서 5억까지 운전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될 요소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 현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이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이 발생이 돼야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자가 손익이 생겨야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성장 촉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이제 3년 이상 한 소상인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제 시설 설비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기타 그 음식 도소매 업종도 저희들이 직접 대출을 합니다. 물론 일반 운전 자금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대리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보정 기간에 자금을 공급을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저희 수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수원센터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물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2019년도에 한 해 1년 동안에 대출 자금으로 저희들이 공급한 자금이 약 한 700억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옆에 인근에 있는 성남센터 같은 경우는 약 1000억이 작년에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반 그 돌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정도 이제 700억, 800억 이렇게 했던 그만큼 자금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타 지역보다도 경기도가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소공인이나 소상인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는 자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창업 초기 자금이나 사업 전환 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지는 않고요.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이에요. 소상공인이 이제 확인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앞서 이제 기관들이 말씀하신 그 보증서 발급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특별자금이나 저런 경우에는 그 금리를 0.2% 혹은 0.4%, 0.6%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 기준으로 1.6%대까지 자금 그 조달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대출 이자가. 그리고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은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된 대출 항목인데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0년 가게라는 인증서가 저희 공단이랑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100년 가게, 그다음에 명문 이제 소공인이라고 해서 또 저희들이 소공인 제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엄선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대출 자금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자금 한 5가지만 읽었는데 시간 5분이 훌쩍 지났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인데요. 한 번씩 읽고 지나갈게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예비 창업자들 모집해가지고 창업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제 이 기간에서 아마 저희한테 이제 창업자금 해가지고 많은 그 문의가 전화 문의도 하는데요. 제가 다는 근데 99.9% 창업을 하라고 준비자금이죠. 창업 준비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대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창업자금 하는 얘기는 창업하신 분 자금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창업 초기 자금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니까 창업 초기 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 자금이 아니고요,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2천만 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대출이 아니고 2천만 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한 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자기 사업소 계획 가지고 이 졸업생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운전 자금이 5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규모에 맞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심사를 합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현장 심사를 해가지고 바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직접 대출로. 이제 그런 이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이제 경영교육 부분인데요. 경영교육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남은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이제 주변에서 전문 기술 교육, 예를 들면은 미용업, 특히 이제 미용업 같은 경우에서 헤어 기술을 원장님들이 조금 요즘 유행하는 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전문 학원에 가서 한두 시간씩 배웁니다. 원장 선생님들이. 근데 그 기술을 배우기 습득을 하기 위한 자금, 학원 수강료 50만 원 이내에서 1년에 2번 100만 원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턴턴 창업교육이나 그다음 경영 밑에 있는 경영교수교육이나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50만 원 이내라고 해드린 게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50만 원씩 1인당 1년에 2회 무상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컨설팅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이제 컨설팅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컨설팅 해가지고 매출이 오르냐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뭐 다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설팅 받은 효과는 복글복이에요. 복글복이라는 얘기는 어떤 컨설턴트를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컨설팅 효과는 상당하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컨설팅 받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유사 컨설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단의 풀이 컨설턴트 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턴트 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보이스 피싱처럼 유사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 공단이나 정부기관 뭐 하다못해 명찰이나 명함을 파가지고 컨설팅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유사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빼가고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그런 게 지금 신고가 되고 있어요. 저희 정부기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혹여라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물론 이제 이렇게 강연을 또 설명을 들었지만은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여기 있던 고정기관이나 저희나 일부러 일일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 가가하고 찾아다니면서 지원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은 어디로 물어보시면 되냐면은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그 홀수 있잖아요. 홀수 1 다음에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5, 7, 1357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방금 누가 왔다 갔는데 이러한 게 있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 꼭 유념해 주세요. 협동작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협동작업을 이제 대략 내용은 아실 거예요. 협동작업 관련된 대출도 있어요. 물론 대출도 있지만은 협동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지원금을 사업에 필요한 80%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자부담 해야죠. 자부담은 이제 협동조합원끼리 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협동작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좀 많은 열풍이 일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협동작업 관련해가지고 또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8개 정도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백년가게 육성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 공단이 이제 30년 이상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게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홍보 사업이라든지 식신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가게를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혹시 있으면 올해부터는 이제 국민 추천 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점포가 있으면은 많은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로도 전화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백년가게로 인정해
해드리는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폐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 공단에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에서 뭔가 도움을 준다더라. 뭐냐?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 패키지 교육을 1단계만 받으면 40만 원을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업까지 성공하면 6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의 수당을 저희들이 폐업하신 분한테 위로금은 아니겠지만은 좋은 일에 쓰시라고 이렇게 수당을 드려요. 격려금으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매달 주는 수당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매달 드리는 건 아니고 한 번 그렇게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폐업하신 분들이 있고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니까 신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로 폐업을 해야 되면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을 하는 철거 비용. 철거 비용을 저희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견적서만 가지고 오면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원상 회복할 수 있게 철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도 세무사와 대행을 해가지고 종합신고서라든지 폐업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대행을 해드립니다. 재기지원센터는 이제 지금 30개 정도가 설립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전국 각지 한 60개 정도가 설립될 겁니다. 재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 관련된 여러 가지 임대료 인상 문제라든지 법률 관련 문제를 저희들이 아예 이제 변호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창업 패키지 이 경우도 물론 이제 교육 업무라서 따로 폐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할 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소공인보다는 이제 직접지에 몰려있는 협회나 단체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공단에도 공고가 나 있습니다. 소공인 직접지, 그 다음에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 이용 그 공고 사업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공인들에게는 제품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제품 가치 개발 사업이라든지 어저께 공고가 났습니다. 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제 지원금이 있고요. 전국에 45개사 정도 모집 공고로 돼서 2월 21일까지 되어 있고요. 약 한 260개사 정도로 해서 소공인 제품 활성화 촉진 활성화 사업 공고가 나 있으니까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모를 해주세요. 거기 응모를 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약 200, 저희가 60개 정도 사를 이제 모집 공고를 하는데 한 600개 정도 업체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경쟁률이 한 1대2 내지 1대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요 미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쟁률이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3천만 원 범위 내 혹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 대출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이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는 어저께 1월 22일자로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장 업무라서 이제 일단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제가 작은 부분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는 하나 빼뜨리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작은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기성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이 여러 기성복이 종류가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작년부터 이제 했던 새로운 저희가 직접 대출이에요. 저희가 직접 심사해서 하는 대출 중에 하나 생긴 게 뭐가 있냐면은 제도전 특별자금, 제도전 특별자금이라 해서 신용 등급만 어쩌다 보니까는 7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상이 없다. 사실 신용등급 7등급 정도 내려가면 보증도 못 받아요. 보증재단의 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보증을 해주려고 해도 보증이 안 됩니다. 신용등급 7등급이면. 근데 그런 이제 제조업하시는 공장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신용등급 7등급이라도 제도전 특별자금을 그 7등급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장님을 위해서 작년에 이제 대출을 했는데요. 올해도 그 사업이 또 지속을 될 테니까는 저희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바깥에서 상담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설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대 김광수 협력관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 자금 지원받아서 회사 설립해서 회사 성장시키는 게 아마 대부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믿었던 직원들이 자료 가지고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별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제 해외로 기술 자료 빼돌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법령 요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저희 궁금하신 분은 연락처 남겨놓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국가 핵심 기술, 여기 방산 기술, 여기 국가에서 지정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여기 영업비밀 자료, 영업비밀이라는 게 뭐 우리 회사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거다 이런 회사가 있고 요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비밀로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은 개인적인 범죄.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이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없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다. 그 자료를 싹 가져가서 이 행위자만 처벌합니다. 행위자 처벌하면 몸을 떼본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 대부분 중소기업 해당하는데 요걸 조금만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조금만 하시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 행위자하고 상대 회사 법인까지 입건 가능하거든요. 입건하면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상대 회사를 통해서 영업금지 가처분까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영업비밀은 쉽게 얘기하면 저기 보시면 쭉 써 있지만 비공개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포함되는데요. 저기 비공개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이나 책자에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경제적 가치, 경제성은 내가 비용을 투자한 비용, 그리고 향후 어떠한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비밀로 관리된 말 그대로 여기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꼭 비밀임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토마크 보안 장치를 하시던 아니면 회사에서 스탬프를 찍어서 관리를 하시던 요거를 꼭 해 놓으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거래하시다 보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회사보다 거래처가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기술 자료 요구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를 쓰시고 꼭 계약서를 쓰신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실 때도 꼭 대비라든가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표시하신 다음에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시고 이 자료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이므로 우리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만 써들어도 나중에 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직원들이 재직 중에도 우리 회사 자료를 회사 업무에 관계해서 제3자에 보내준 행위 이런 거 다 처벌받고요. 퇴직 시에도 회사에서 반납하려는데 반납 안 하고 가지고 나간 행위 이걸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사 사례는 다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 저희가 요 사건은 여기 몇 년 전에 설명회 듣고 어떤 기업에서 저희한테 회사 직원들 상대로 해서 보안 교육을 해달라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안 교육을 들은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빼돌려가지고 저희가 검거를 해서 대상자가 변호사 선대도 불구하고 실형받았습니다. 실형. 이건 사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사실
그 보안 투자하기가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많이 회사가 힘들 겁니다. 근데 사실 문서로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그 보안 규정에 맞게 보안 규정을 설립하시고 그리고 보안 서약서 어떤 회사는 입사 시는 받고 퇴직 시에는 안 받고 이런 데인데요. 꼭 입사 시, 퇴사 시 보안 서약서 꼭꼭 받으시고 중간에 뭐 자체적으로 하시던 저희를 통하던 해서 직원들 상대로 보안 교육을 한번 쭉 하시고 교육받아서 사인 이렇게 받아놓은 거 있죠. 그게 법정에 가면 우리 회사는 그래도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어서 보안 투자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보안을 이렇게 조치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꼭 중요 업무 취급했던 사람들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요거 뭐 다음 후임자 오면 그냥 계속 쓰게 하지 마시고 2년 정도 보관하시고 새 거로 교체한 다음에 갖고 계세요. 그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연락 여기 저희 사무실 제 연락처고요. 혹시 뭐 회사의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우리 회사 제품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나갔는데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우리 회사하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한테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먼저 고소장 써가지고 저희 사무실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있을 때 그때가 필요하니까 사전에 미리 변호사 돈 들여서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장 써갖고 오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냥 상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